원래 인수정리 문제를 조금 넣어줬어야 되는데 이번에 좀 뺐습니다. 인수정리 문제. 이런 왼쪽 같은 문제가 아니라 요 같은 문제, 55번 같은 문제를 좀 뺐어요. 어느 정도 잘 하는 것 같아서 뺐습니다. 황승식 할 때 많이 했기 때문에. 56번은 이 문제를 봤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 문제 봤을 때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가 어떻게 될 거냐면 보편적인 방법이야. 이게 보편적인 방법. 어떻게 할 거냐면 요놈을 x제곱 플러스 1 루트 3x로 해서 얘를 제곱을 할 거야. 요게 나왔네. 요게 나왔지?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 아는 형태가 나온 거지. 여기다가 x제곱 플러스 1을 곱하면 x6제곱 플러스 1은 0, x6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x12제곱이 1 규칙이 나온 겁니다. 요게 이제 이 문제 스타일에, 이 문제 스타일 요렇게 나온 형태는 기본적으로 요렇게 많이 풀 거라고. 됐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일단은 이러한 놈들의 계산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룰이 없는 한은 0부터 0제곱부터 10제곱까지 계산할 수는 없어. 어떤 룰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할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거를 계속 진행을 하면 이렇게 되겠지. x-1이고 x 11제곱 10제곱 이런 0 이거 됐고, 여기에 있는 두구는 요놈의 두구는 1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놈을 만족한 놈이 이쪽을 만족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알파근은 요놈이 0인 것이 알파근이라고. 그래서 요놈이 알파 12제곱이 1이니까 총 몇 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로테이션이 여가 12가 1이 됐으니까 여가 12등분이 됐을 거라고. 그러지. 총 12개의 합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 그래서 얼마부터 얼마까지? 11번부터 0번부터 11번까지 가는 거지. 0번부터 11번까지 요놈이 0이 됐으니까 요 식이 마이너스 알파 11제곱 마이너스 베타 11제곱.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했던 거야. 중간에 가서 만나잖아 이제. 만나지? 여기까지 됩니까? 됐어? 근데 요렇게 풀 수 있습니다. 풀 수 있어. 이렇게 식을 정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일단 규칙성을 찾을 수 있으면 찾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차수가 높은 식을 줄일 수 있을 때 얘를 쓸 거야. 이 질문이 차수가 높은 식일 때는 얘를 차수를 줄일 때 사용할 거라고. 차수 줄이는 게 아니야. 만약에 차수 줄이는 게 아니야. 만약에 이 문제가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을 원하고 있어. 그러니까 알파 4제곱 플러스 베타 4제곱을 원하고 있어. 그러면 요 놈을 통해서 차수를 2차로 줄이고, 요 놈을 통해서 차수를 줄인다. 얘를 뭘 때 쓴다고? 차수를 줄일 때 쓴다고. 요 놈을 통해서 2차로 줄이고 요 놈을 통해서 1차까지 줄여. 자, 우리가 주어진 식이 2차식이면 차수를 몇 차까지? 1차까지는 다 줄일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 와중에 문자가 사라지고 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마무리 작업은 얘가 1차까지 나온 다음에 요 놈을 대입을 해야 됩니다. 근해 공식으로 대입을 해줘야 돼.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근해 공식을 써봤더니 30도짜리가 나온 겁니다. 요렇게 나온 거야. x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할 거. 이 식입니다. 이 식. x제곱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은 꽤 많이 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됐지? 30도짜리 식이야. 많이 본 식은 아니지. 60도짜리는 우린 봤잖아.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60도 120도짜리야. 이건 많이 봤어. 곱셈 50 변형에도 있었고. 그렇지? 우리가 없는 식이 또 몇 차식이야 그러면? 45도가 없네. 45도. 45도 한번 적어볼게요. 45도의 두구는 2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2i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i 두 개를 더하면 루트 2
두 개를 곱하면 1. x제곱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1. 얘를 부른다 이거지. 우리는 역추론한 겁니다. 그러면 요 식이 나왔을 때는 아 요러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풀 수 있다. 그 외에는 잘 안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가 아니라 잘 안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해되시죠? 그래서 근해 공식을 한번 넣어보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모든 문제가 이유가 있겠지. 근해 공식 원래 보통 잘 안 넣습니다. 근해 공식 보통 잘 안 넣어. 하지만 근해 공식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근해 공식을 통해서 풀었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최근에 수능에 근해 공식 넣어서 풀라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알겠나요? 왜냐면 근해 공식을 안 쓰고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근각 해석 관계를 이용해서 곱셈 공식 변형을 많이 풀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넘어가서 근해 공식을 거의는 아니지만 잘 안 씁니다. 그러다 보면 고1, 고2 지날 때는 진짜 안 써. 근데 고3 때 수능이 나와. 그러니까 근해 공식 쓸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잘. 다른 변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 한다 이거지. 하지만 근해 공식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근해 공식도 사용은 할 필요가 있고 어떨 때 써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중요한 거야. 얘는 이유가 있으니까 쓰는 거라고 해. 그래서 요 식은 그래도 외워두고 있어라 이거지. 이러한 식은 이유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유가 있다. 그럼 근해 공식 쓰면 좀 더 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형태가 아닌 형태는 선생님 처음에 풀었던 방법대로 푼다 이 말이에요. 이런 류의 문제는 원래 왼쪽대로 풀어요. 원래 차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고. 이게 보편적인 생각이고 특수한 케이스 두 개만 적어준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입니다. 자, 기본적인 것부터 좀 설명을 하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우리는 2차 함수입니다. 자, 2차 함수식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가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여기 뭐야? 일반형. 그러겠지? 일반형. y는 a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얘는 표준형. y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름은 없지만 절편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x절편이 나와서 그래프를 그렸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근데 2차 함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번, 2번. 2번. 제일 중요한 건 1번, 2번. 물론 우리가 중3 때 공부할 때 2차 함수 공부할 때 꼭지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꼭지점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야. 꼭지점은 뭐만 알면 x좌표든 y좌표 둘 중에 하나만 알면 하나는 알아낼 수 있잖아. 그러겠지? 제일 중요한 것은 축입니다. 축이야. 축이 제일 중요해? 그러면은 축이 제일 중요하다면 이 식의 축, 이 식의 축, 이 식의 축. 윤혁아 안 듣냐? 또 네 맴대로 풀라고? 셋 중에 축이 주어졌어. 너한테 물어볼 거야. 너는 아마 틀릴 거라고 나는 예상하고 있고. 됐어요? 이렇게 세 중에 축이 제일 편한 게 누구야? 다 편합니다. 왜? 축이 제일 중요하다겠지. 축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은 식이 어떻게 나오든 축은 알아내야 된다 이거지. 축이 제일 중요하니까 어떻게 나오든 축은 알아내야지. 뭔 말 이해됩니까 지금? 축이 제일 중요하니까 식이 이렇게 나오면 축이 편하고 이렇게 나오면 축이 불편하고 이거면 안 된다 이거지. 이해되니?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얘는 P, 얘는 뭐야? 보이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얘만 원래는 안 보입니다. 얘는 안 보여. 그래서 이거를 요놈을 이렇게 바꿔서 했다. 우리는 외웠다. 이 말이 되겠죠? 외웠다. 이 말이 되겠어요? 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폭이 중요합니다. 폭. 두 번째가 뭐라고? 폭이라고요. 폭은 누가 제일 편해? 폭은 누가 결정하니? 기울기가 누군데? A는 기울기라 말하진 않아요. 말하지 않지만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 여기서 누가 결정할 거라고? A가 폭을 결정할 거야. 다시 말해서 A도 다 보여. 다 보여. 어떤 식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물론 우리가 자주 쓰는 것들이 있겠지. 꼭지점이 주어지면 요식을 주로 많이 썼고, 그러겠지? 엑셀표 보이면 요걸 썼고, 됐어요? 일반형은 잘 안 씁니다. 일반형은 잘 안 써. 일반형은 딱 어떨 때만 쓰냐면 y절편이 주어졌을 때 주로 좀 쓰긴 하는데 거의 안 쓴다고 보면 돼. 알겠죠? 됐죠? 그러면 식 얘기했고 두 번째 이제 축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축. 식으로는 됐습니다. 축은 우리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뭐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뭐 똑같은 형태 아래로 볼록으로 우리는 요 놈을 알아보자 이거지. 여기서 축은 정확한 용어는 뭐야? 대칭축이죠. 대칭이 되는 축. 그러겠지? 대칭축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러한 선이 나오면 알 수 있겠지. 같은 값. 두 개가 같은 값이 주어지면 가운데 값을 알 수 있다 이거야. 됐지? 다시 말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래서 FA랑 FB가 같다라고 나오면 우리는 축을 알려준 거다 이 말이에요. FA하고 FB가 나오면 축을 알려준 거라고. FA는 FB. 축이 뭐다? 축이 X는 2분의 A 플러스 B다. 맞죠? 됐습니까? 자, A-X랑 FA 플러스 X가 같아요. 얘도 뭘 알려준 거야? 축을 알려준 거지. 축이 얼마입니까? X는 A가 되겠죠. FA-X는 FB 플러스 X. 민영아 축 뭐냐? 틀렸어. 틀렸어. 세 번째 기회입니다. 2분의 A 플러스 B. 보이나요? 보여? 지금은 선생님 축을 설명하려고 식을 적었잖아요. 축을 설명하려고 식을 적었지. 근데 이런 말이 없이 이러한 식이 나왔을 때 요걸 생각을 해내는 게 중요하겠지. 선생님은 지금 축을 설명하니까 너희들이 머릿속에 축이라는 거 생각하면서 축 하면서 식을 봤으니까 축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겠지? 근데 이러한 식이 그냥 튀어나왔을 때 이게 축을 설명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지 이거지. 대칭축, 대칭의 축입니다. 비단 이 함수뿐만 아니라 다른 함수들도 좌우 대칭이 되는 경우가 있겠지. 대칭축이 있겠지. 알겠나요? 대칭축이야. 그래서 2차 함수만 축이라 말하고 나머지는 그냥 대칭축이라 말하겠지. 2차 함수 너무 많이 쓰니까 대칭축 길다. 축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한 거야. 대칭이 되는 이러한 표현이 나온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럼 그걸 알아내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죠. 그러면 FA는 FB가 나왔다는 것은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자, 얘는 FA는 FB가 같다는 말은 축을 알려준 게 아니야. 얘는 축을 알려준 게 아니야. 이 참수가 이렇게 되면 축이 된다 이 말이에요. FA는 FB는 축을 알려준 게 아니야. 엄마 알겠지? 함수값이 같다는 거야. 이해되니? 아니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어. 아 이거 이차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 근데 A하고 B가 이렇게 같을 수 있잖아. 함수값이 같다는 소리지. 축이 같다는 소리, 축이 다는 소리 아니야. 알았어? 단 대칭이 되는 모습이면 전제 조건이 있다면 요것은 축이 될 수가 있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이차함수 설명하면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거 두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두 가지 형태를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보통적으로 더하기 빼기가 나오는 것은 뭐가 나오는 것은 더하기 빼기 수가 나오는 것은 평행이동입니다. 더하기 빼기 수가 나오는 것은 평행이동이야. 그럼 여기 있는 x는 뭐냐면 변수 x입니다. 모든 x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모든 x. 그럼 x가 변수이고 a는 상수야. 상수 a는 뭐냐면 평행이동입니다. 시계. 그러면 우리는 얘를 지우고 본다 이거야. 얘를 지우고 볼 거야. 지우고 볼 거야. 그럼 뭐가 보여? f-x는 fx가 보이지. 이게 뭡니까? 우함수예요. f-x는 fx 우함수. 이 우자는 짝수 우자이고 우함수라는 것은 우리 대화상의 어떤 고유명사니까 대화상의 이름이고 얘가 뭐야? y축 대칭이 되는 겁니다. y축 대칭이 돼. y축 이름이 있어 없어? y축 이름이지. 식이 있어 없어? y축 식이 어떻게 돼? x는 0이야. 다시 말해서 이 식은 x는 0 대칭이라고. x는 0 대칭 대신에 y축을 쓴다는 소리고 y축 대칭이란 놈을 우함수로 쓰는 거라고. 그럼 일반적으로 간다면 뭐야? x는 0 대칭이 맞는 표현이겠지. 그러지? 보편적인 표현이라고 그게. 알겠지? 근데 A, B가 있음으로써 뭐 했다? 평행 이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의 모습은 일단 x는 뭐 대칭인데 평행 이동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뭐야? 정중앙값만 찾으면 되겠죠. 그 정중앙값에 대한 내용은 두 개의 평균으로 구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찾는지 알겠니? 평균 개념, 평행 이동에 대한 평균 개념 찾을 수 있겠지? 오케이. 축은 얘기했습니다. 축 얘기했어요. 세 번째 폭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폭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아까 선생님이 식을 자, 가로 세로 비율이 안 맞습니다. 비율이 안 맞아. 보통 우리가 2차 함수를 C차 함수일 때 y는 ax 제곱을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a가 1, 2 이게 많아. 그렇지? 실제로 우리가 포물선을 일상생활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실제로 포물선을 일상생활에 많이 이용을 해.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일상생활에 이용하는 포물선은 x제곱, 2x제곱 이런 포물선은 없습니다. 없어요. 어떤 포물선이 있냐면 4분의 1 x제곱, 12분의 1 x제곱 이런 게 있어. 실제로 우리가 수익을 쓰면. 다시 말해서 포물선이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가고 실제로 점을 찍어서 그리면 너무 이상할 정도로 이렇게 뾰족한다 보면 폭이 아주 좁게 갑니다. 알겠나요? 일상생활에 쓰지 않는 포물선입니다. 이해되죠? 일상생활에 쓰는 포물선이 이렇게 완만한 거야. 이렇게 완만한 포물선을 쓰고 있어. 안테나 같은 거. 포물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비율은 선생님이 일부러 좀 잘 이렇게 그리면 비율이 안 보여서 그래. 알았어요? 비율 속으로 이게 비율은 지금 안 맞다 이 말이야. 가로 세로 비율 안 맞아. 알겠지? 그러면 아까 이 폭은 누구였어? 아까 폭은 다 A가 폭이었지. 뒤에 거 싹 무시했네. 뒤에 거는 뭐야? 평행이동입니다. 여기 뒤에 있는 놈들 붙어있는 놈들은 다 평행이동이고 요 놈만 폭을 결정해. 알겠지? 다시 말해서 이 축 찾았으니까 이 축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x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y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요게 폭이란 소리야. 그치? 폭은 이렇게 가겠지? 그렇지? 이게 y 이 간격에 대해서 x가 어떻게 되느냐가 폭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오늘 지울 건데
폭이 다른 놈 두 개를 그렸어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뭐 중학교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선 그어가지고 요 간격 요 간격 요 간격이 폭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야. 뭔지 알겠어? 됐어요? 요거는 비교. 두 개의 함수를 비교하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요 길이와 요 길이를 비교할 거라고. 요 길이와 요 길이를 비교할 건데 우리가 얘가 대칭이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비교할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폭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축 잘 건들 줄 알면 그때부터는 폭을 건드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X축 아니야. X축일 수도 있고 X축 아닐 수도 있어요. X축 아닙니다. 그러면 요 간격이 K이면 요 간격은 민혁 얼마야? A겠지. 아무 말도 안 했으면. AK 응, AK 제곱 틀렸어. AK 오, 맞았어. AK 제곱입니다. AK 제곱이야. 됐어요? 요거는 뭐 이견이 없죠? 이거 y는 ax 제곱 여기다 보면 여가 지금 k이면 여가 ak 제곱이잖아. 알겠어요? 이제는 요거를 폭을 건든다 생각하고 요 길이가 나오면 우리는 요 길이를 그냥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뭔 이해됩니까 지금? 됐어요? 식 나올 때 연습 요건 지울 거야. 중학교 수준 문제. y는 ax 뭐 이 정도 문제. ax 제곱이 아니라 ax-1, x-3.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가 얼마고 x축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 되겠죠? 그럼 요 관길이는 얼마야? 1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가 돼? a가 되겠네. 다시 말해서 요놈의 최소값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랬지? 그럼 우리는 뭐 할 거야? 요놈을 축을 집어넣든지 얘를 완전 제곱식 바꾸든지 이런 작업을 했겠지. 이제는 완전 제곱식 바꾸는 작업은 자 2차 함수적 생각이면 사실 완전 제곱식 바꾸는 것은 낭비고 알겠어요? 축을 표현하기 위해서 서술하기 위해서는 표현을 한다. 이거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2의 분의 b는 외웠잖아 우리가. 완전 제곱식 바꿔야 원래는 나타나는 거잖아. 그러지? 하지만 우리는 그냥 이용을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축이 얼마야? 1이잖아요. 1, 2잖아. 2. 그럼 여기다 2를 넣을 거 아니야. 여기다 2를 넣으면 a가 나오잖아. 그렇게 풀 수 있지만 여가 1이고 여가 3이면서 여가 1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 길이가 ak 제곱에서 a 이걸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라 이 말이야. 뭔지 알겠니?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요런 폭에 대한 것을 건든다는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럼 이해되니? 이해돼? 여기에 조금 더 가면 여기가 지금 수를 적어 볼게요. K가 1, 2, 3, 4를 적었습니다. 4까지만 적을 거야. 그러면 그렇다면 내가 K가 1이 되면서 이거는 뭐가 돼? Y라고 써놓을게요. 그냥 Y라고 써놓을게. 그러면 K가 1이 되면 뭐? A가 되겠지. 2가 되면 4A가 되겠지. 9A가 되고 16A가 되겠네요. 그냥 집어넣는 거야. 요 간격이 얼마입니까? 3A. 여기다가 뭘 안 썼냐면 0까지 써봅시다. 요 간격이 A, 요 간격이 5A, 요 간격이 7A입니다. 요거 간격. 요 한 칸의 간격.
한 칸에 따른 y의 간격. 요 말입니다. 얘도 꽤 중요합니다. 아주 꽤 중요해. 알겠지? 이게 문제에 따라서 우리는 식을 적을 수 있지만 요 간격이 3a이다. 요런 느낌으로 우리 접근하면 돼요. 식 적어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중요하다 했습니다. 꽤 중요하다 했어요. 다음은 요 삼각형 넓이 얼마입니까? 뭐 생각하고 있어? 그냥 바로 나오는 거 아니야? 민혁아 대답하라고. 틀렸어. 맞았어. AK 세제곱. 중학교 때는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우리는 아주 쉬운 문제야. 중학교 때는 꽤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는 쉬운 문제야. 알았어? 됐지? 요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보이면 풀어볼게. 보이면 뭐야 지금? 폭에 대한 얘기야 지금. 얘랑 얘 맞나요? 그래 안 그래? 얘랑 얘 여기 얼마입니까? 3이죠? 여기가 3 여기가 10이지? 그러겠지? 그러면 요놈이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뭐 정석적으로 푼다 하면 어떻게 풀 거야? 이차함수식 세워가지고 좌표 시켰고 식 세워서 대입해서 풀 거 아니야? 그렇게 풀었을 거야 보통. 우리는 지금 뭘 배웠어? 폭을 배웠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요놈이 K면 요놈이 지금 12-K가 되겠지. 뭐 A, B로 놔도 관계는 없고. 아니면 잘 때려 맞추면 쉽게 끝날 수도 있어. 잘 생각하면 잘 쉽게 끝날 수도 있어. 왜? 얘랑 얘의 관계가 있지. 얘랑 얘가 K면 요놈이 AK 제곱이었잖아. 그러겠지? 자,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어 지금? 얘가 K면 AK 제곱이 3이야. 맞죠? 그 다음에 얼마가 돼? A 12-K의 제곱이 12가 되는 거죠. 두 개를 어떻게 나눠버린다 이 말이고, 나눠버리면 숫자 때려 맞힐 수 있으면 때려 맞히고 2차 방정식이면 K가 몇 개 나오겠어? 두 개 나오겠지. 그러면 우리는 하나만 쓰면 되지. 양수만. 이 정도는 때려 맞출 수 있다. 이거 수를 넣어가지고 여기까지 식을 적었잖아 우리가. 여기까지는 식을 적었잖아 지금. K제곱분의 12-K의 제곱이 4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됐어? 나오는 거 있냐 없냐? 없니? 그럼 루트 값이 떨어진 거 K가? A2의 길이를 구하시오. 루트 값이 떨어질 수도 있네. 그럼 잘 안 나오겠네. 안 보이겠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10번. 얘를 볼 때, 자, 요런 문제를 풀 때,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 이거야. 얘를 보는 방법에 따라서 완전 달라집니다, 생각이. 그러면 식에다가 K를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AB 거리 구하고 YK 넣어놓고 넓이를 구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풀 거라고. 근데 뭐가 보여? 이게 보인다, 이거지. 여기가 얼마입니까? 여기가 5, 25. 마이너스 5인가요? 마이너스 5. 여기가 얼마야? 5가 되겠죠? 여기가 지금 K가 되겠죠? 됐나요? 나는 K가 우리가 보통 얘가 나오면 요놈을 제곱으로 가잖아. 얘가 나오면 뭐로 갈 거야? 루트로 가겠지. 불편해. 나는 어째? 다른 문자를 써도 관계는 없겠지. 다른 문자 써도 관계는 없겠지. 다른 문자 안 쓴 거. 요거를 A라 놓으면 요는 뭐가 돼? A 제곱이 되겠지. 여기가 1이니까. 그럼 여기는 얼마야? A 제곱 마이너스 5가 되겠네. 그러겠지. 그럼 넓이는 뭐야? A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5가 지금 44란 소리겠지. 절반만 했습니다. 밑변에 절반만 했으니까 바로 넓이가 되는 거야. 여기다 숫자를 일단 때려 맞춰보고 쓴다 이 말이겠지. 4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 맞네. 지금 뭘 이용한지 알겠니? 됐습니까? 어렵습니다. 지금 자, 이것이 이제 이용이 잘 되는 친구들은 이제는 뭘로 갈 거냐면 더 어려워져.
자, 이제 이걸 사용한다 이거지.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라 이 말이야. 폭에 대해서. 자, 얘가 되면 이제는 뭘로 넘어갈 거냐면 이 그래프가 가만히 있지 않고 직선이 틀어졌습니다. 직선이 이렇게 틀어졌어요. 직선이 틀어지면 이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우리는 자, 얘를 하나를 F라고 하나를 지었으면 F-G를 하면 F하고 두 개 F-G 했다는 소리는 둘을 연립하겠다 이 말이겠지. 연립하게 되면 이러한 교점이 나왔잖아 지금. 그러면 그게 F-G라는 함수에서 X 절편이 되겠죠. 맞나요? 요러한 함수가 되겠지. 요러한 함수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지금 위에는 y는 fx를 그렸고 y는 gx를 그려가지고 그래프가 보여지는 거고 밑에 식은 뭘 그린 거냐면 y는 fx 마이너스 gx를 구한 거야. 요놈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이면 f-g의 x절편이 알파하고 베타가 되는 거죠. 그러겠지. 그러면 위에는 얘의 축은 보이는데 얘의 축은 어쨌어? 달라졌지. 왜? 축에 영향을 미치는 놈은 누구하고 누구냐면 2차항 계수와 1차항 계수가 축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직선이 1차항 계수가 있으니까 축에 영향을 당연히 미쳤겠지. 그런데 밑에 축을 쭉 연결하면 만나는 위치가 분명히 있겠지. 그래서 두 개의 2차 함수하고 직선이 만나면 이 점이 꽤 중요한 점이 됩니다. 왜? 2차 함수 제일 먼저 뭘 찾는다겠어? 축을 찾는다겠지. 2차 함수 축 찾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위에 있는 F하고 G가 이렇게 두 개 놓여 있으면 무조건 이 선을 그리고 문제를 풀어라 이 소리가 되는 거야. 2차 함수 문제 풀 때 우리가 축을 그리고 문제 푼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해. 그러겠잖아. 아까 1번이 축, 그 다음에 폭이라 했잖아.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중이잖아 지금. 그럼 당연히 위에 있는 그림이 나오면 우리는 이걸 선을 그리고 문제를 풀 거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되면 이 위치는 우리가 아는 위치가 되겠죠. 아는 위치가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나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아는 위치가 되겠지. 그래서 이 위치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요 점에서 접선을 그릴 수는 있겠지. 이 점에서 접선을 그릴 수 있겠지. 접선. 요 점에서 접선을 그리게 되면 저기 두 점을 지나는 노란 선하고 두 개가 평행이 됩니다. 인정될까? 인정돼? 왜 인정이 되지? 인정될까? 왜 인정이 되지? 지금 두 개의 직선은 기울기가 같죠? 기울기가 같다는 말은 1차항 계수가 똑같다는 소리고 1차항 계수는 축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해되니? 이 두 개의 축은 똑같은 축이었을 거라 이 말이 되겠죠? 됐고 접하는 상황이다 이 말이고 그러면 아래쪽 요러한 선하고 연립을 하면 새로운 요러한 선이 등장을 하겠다 이 말이 되겠네. X축이 이렇게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지금? 여기까지 되지? 됐어요? 자, 이 간격 보입니까? 이 그림에서 이 간격
요 간격 K, 이 그림에서 요 간격 K 똑같은 말이지. 우리는 요 그림을 갖고 지금 하자는 거야 지금. 요 간격이 K야. 요 간격이 K야. 요 길이가 뭐가 된다 했어? 요 길이가 AK 제곱이 됐죠. AK 제곱 되겠지. 그럼 위에 있는 그림에 요 길이가 AK 제곱인가요? 맞아? 맞아 안 맞아? 인정돼? 서연이 너 가서 집에 가서 영상 봐야겠다. 퍼즐러 사고. 인정되냐고 지금. 안 되면 보여주려고. 요 길이는 G에서 F를 뺀 거죠. 길이는. 요 식은 뭐야? F에서 G를 뺀 거지. 그럼 요 점은 지금 뭐야? G 얘를 P라고 하면 GP 얘는 뭐야? FP가 되겠지. 아, 요가 축이 지금 P라고 보면 요 점의 좌표는 GP고 요 점의 좌표는 FP잖아. 그러지?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뭐야? FP에서 GP를 뺀 거잖아. 요 놈에서 요 놈 뺀 거라고. 다시 말해서 요 길이가 맞다고. 요 점의 좌표에서 요 점 좌표 뺐으니까 요 길이는 맞다고 지금. 아, X는 좌표는 요렇게 볼 건데 Y 좌표는 요렇게 볼 거야. 됐니? 그럼 요 길이도 AK 제곱이 될 거다 이 말이 되겠죠? 꽤 중요한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꽤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됐습니까? 이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네요. 지금 그림이 지금 선생님 또 그렸던 그림과 똑같은 그림이야. 그러지? fx가 요놈의 최고참 계수는 일단 3이고요. fx하고 직선하고 그어서 만나는 점이 알파, 베타 거기에 중점 연결했습니다. 못 오고 있어. 자기가 맞았다고? 축하한다 그래. PQ가 뭐가 나왔어? PQ가 어디냐? PQ가 얘기지랴. 요 길이가 먼저 나왔잖아 지금. 뭐라고? 6이라고. 요 길이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요 길이에 AK 제곱으로 계산한다고. 여기 A가 누구야? 3이잖아. 그러면 3K 제곱이 6이 된다는 말이네. 그럼 K는 얼마다? 루트 2가 된다 이 말이죠. 답은 2 루트 2가 되겠다 이 말이죠. 정신 차려.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많이 보이지 않는데 자, 자, 쌤은 딱 뭐만 얘기를 하고 있냐면 폭에 대한 얘기를 좀 한 겁니다. 폭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 그림이 아주 많이 나오는 그림인데 요 그림에서 이 알파점하고 베타점에서 접선은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고 다음에 설명할 겁니다. 그 와중에 지금 문제는 보이지 않지만은 자 점수 이 점수 직선 저번에 수업 시간에 설명한 것 같기도 한데 누구 서울여고 시험지 설명해줬나 안 했냐 그 문제 설명 안 해줬니? 오케이
보자.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자, 일단 설명하고 갈게요. 자, 보통은 두 개의 직선이 나오는데 하나는 꼭지점을 지나는 선이고 하나는 평행한 선입니다. 두 개 평행한 선. 그러면 이 두 개의 구조잖아. 똑같은 그림이 지금 두 개 그려진 거라고. 그럼 우리가 아는 사실은 요놈의 중점을 그은 게 축이 되겠죠. 요거랑 요거의 중점, 요거랑 요거의 중점은 일치를 하게 돼 있죠.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서로 요거 시험지 기억납니까? 여기 하나 있던데. 어떤 무의 문제였냐면 읽어줄게. 기억날 거야. 이차함수 개수가 1인 이차함수 fx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직선 y는 px 위에 있습니다. 꼭지점이 px 위에 있어요. 위에 있고 이차함수 fx의 그래프가 y는 px 플러스 5랑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알파 베타라 했습니다.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fx의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이 여기 축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분의 1이래요. 했을 때 알파 베타의 거리를 구하시오라는 질문이야. 문제 이해됐지? 지금 이거 다 나온 거야. 이차 함수가 있어. 아무것도 안 알려줬어. fx. 아, 직계수 1 나왔네요. 요거까지는 알려줬네. x제곱까지는 알려줬어요. 계수 1. 요거랑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 px. 그랑 평행한 직선 만난 점의 알파 베타. 요 알파 베타의 거리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는 거고.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여기 축은 현재 얼마야? 축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죠. 얘는 새로운 축이 아니라 직선과 연결이 생기는 축입니다. 원래 f의 축이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얘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얘가 4분의 1이니까 요 거리가 지금 얼마야? 4분의 1이라는 소리죠. 요거는 그냥 인정되잖아. 요게 4분의 1이지? 잘 봐. 요게 4분의 1이면 민영아 칠판을 잘 보라니까. 안경을 잘 보면 뭐 드냐. 뒤졌어 너. 요거 얼마야? 틀렸다니까. 16분의 1이네. 16분의 1. 야, 16분의 1. 이 길이는 얼마지? 아, 이 길이. 어? 이것도 물어봐야 되냐, 내가? 5잖아, 5. 아, 이것도 5인지도 몰라? 5인지는 알겠지? 그럼 요 길이는 얼마야? 얼마야? 통분해 하려. 요 길이는 16분의 81이네요. 그러면 요 길이가 나왔다는 말은 요 길이가 나왔다는 소리네. 요 길이가 나왔다는 소리네. KAK 제곱. 요 길이는 그럼 얼마야? K라고 하면 K는 4분의 9가 되겠다. 이 말이죠. 결론적으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분의 9가 된다. 이 말이죠. 뭔 얘기 하는지 알겠니? 요거는 뭐에 대한 얘기라고? 폭에 대한 얘기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요거를 이해하면 문제가 쉽게 풀어지는 문제가 꽤 많다. 이거지. 이 그림은 아주 많이 나오는 그림일 거니까. 됐니? 이해됐습니까 지금? 응? 얘를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뭐라고 설명하면 되냐면 요놈의 ax 제곱이랑 px 놓고 뭐만 볼 거야? 폭만 볼 거야. 폭만 보면 설명이 그냥 됩니다. 알겠어요? 선생님은 이 정도는 써도 된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써도 된다고 보고 있어. 예? 아시겠죠? 예? 선생님 그냥 그것만 보고 쓴 거잖아 지금. ax 제곱만 보고 쓴 거잖아요. 길이적인 개념으로 쓴 겁니다. 예? 아시겠죠? 예? 다음에는 요거에 연결해서 접선까지는 설명할게요. 접선. 여기에 접선. 여기에 뭐가 붙어? 접선 이렇게 붙어요. 그 관계까지 설명하고 나머지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숙제가 어디까지였나요? 여기까지였나요? 27번까지, 37번까지? 좋습니다. 숙제를 행렬 한 번도 안 한 사람 한 번도 안 했어요? 행렬 한 번도 안 했어? 이런? 좋습니다. 그러면은 합시다. 내가 숙제는 내줄게 여기까지. 왜냐면 아마 다음 시간에 숙제가 좀 덜 나갈 것 같아. 하면서 다음 시간 다 안 끝날 것 같아서 그래. 다 안 끝날 것 같아서 그래.